미술관에서 첫 대규모 회고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술관에서 크게 초대받은 적도 없었지만 네. 1, 2층을 다 한꺼번에 하는 굉장히 큰 규모죠. 오늘 쭉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큰 공간에서 이제까지 40여 년 작업한 걸 한꺼번에 풀어놓으니까 네.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은 양을 했는지 또 이 흐름을 제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네. 저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고 다시 봐도 과연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했나 하고 나도 놀라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작가님의 명성이라든가 한국 그 현대 사진계에 미친 영향으로 봤을 때 이 회고전 좀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뭐 따르면은 아마도 지금만큼 또 완성도 있는 그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나를 뒤돌아보는 네. 좋은 시간인데 딱 맞춰서 좋은 시기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나이하고 지금 외모하고는 매치가 안 돼요. 얼굴도 젊으시지만은 태도와 네. 걸어다니는 모습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진짜 젊으셔서 정말 잘 삶을 관리하셨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마 순수미술 쪽에서 이런 활동을 정도에 하신 분이라면 회고전이 있어도 벌써 있으셨을 건데 이 사진이라는 예술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오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뭔가 포문이 열리는 느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88년도에 그 사진 새 시좌라는 걸 통해서 현대 사진의 포문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건데 이번에도 또 그런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진계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몇 분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 현대 미술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직까지 순조롭지가 않았죠. 국공립미술관에 솔직히 사진 전담 큐레이터가 아직 없어요. 해외에는 사진을 전문으로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처음 이제 내년도에 사진 박물관이 새로 생기려고 그러죠. 서울시립 사진 박물관. 또 대중들도 사진 화랑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아직 제대로 자리 잡은 화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진 문화가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의 활동, 뭐 모든 게 다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오프닝 날 많은 사진하는 분들 또 뭐 문화계에 계신 분들 다 오셨는데 사진계 분들은 약간 연말에 무슨 축제 같고 나 하나의 개인전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단합된 모습 또 이제까지 좀 약간 침체된 사진의 분위기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임팩트를 갖지 않을까 우리들끼리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세계적으로 사진 예술은 이미 그 동시대 미술의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 중에 2위가 신디 셔먼이라는 사진 작가잖아요. 그 정도로 사진 예술은 일반 예술 분야에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작가님이 계시지만 지금 보니까 그 미술 스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야가 같이 성장을 해야 같이 성장이 되는 또 거고. 시장도 여러 그 큐레이터나 다른 그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야 되지만 시장 또 출판 사진에 대한 출판도 뭐 우리나라는 거의 작가들이 자기 돈으로 책을 많이 내요.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진을 전문으로 내는 출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해외를 유통을 시켜줘서 도대체 일본에는 어떤 작가들이 활동하는지 책방에 가면은 일본 작가들께 즐비한데 한국 작가는 아마 한두 명도 있을까 말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진 문화가 대접받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분들은 많은데 나도 사진 찍을 수 있어. 누구나 카메라로. 누구나 할 수 있어.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 또 핸드캡도 오히려 있어요. 더. 근데 오늘 이 전시 와보신 분 아니실 거예요. 나는 이 사진 못 찍어 이러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일단은 양에 이렇게 끊임없이 몇십 년을 했다는 것에 많이들 놀라시고 좀 감동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40년을 반추하는 회고전이셨는데 이 준비 시간이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게
통보를 받은 게 1년 전이에요. 이렇게 1년 동안 쉼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회화 작가나 이런 분들은 네. 그 작품의 형태 그대로 보관을 하는데 네. 사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형태대로 보관하시는지 아니면 필름 형태로 보관했다가 인화를 새로 하시는지. 인화는 물론 인화대로 전시를 했던 것들은 네. 액자재 보관도 하죠. 네. 뭐 전시하면 다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필름으로 그대로 보관한 것들은 새로 인화를 할 경우도 있죠. 예.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진 작가 분들의 작품은 필요할 때 계속 인화를 해서 그래도 옛날의 작품과 좀 달라질 텐데 그거는 아트에서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나? 에디션 개념으로 봐야 되나? 그렇죠. 사진도 이런 미술 시장에 네, 들어가다 네. 보니까 에디션을 꼭 정해서 그렇죠. 10장이면 10장 이렇게 네. 프린트하기로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하는 테크닉이 점점 바뀌고 인화지도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죠. 예를 들면 30년 전에 뭐 코닥에서 나온 인화지로 네. 암실에서 작업을 했다면 네. 이제 똑같은 인화지로 하려고 해도 코닥 인화지가 생산이 안 되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필름을 스캔을 해서 현대적인 디지털 방법으로 프린트를 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작가가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그 자기의 목표가 있으면은 네. 그게 디지털이든 암실이든 가장 근접하게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거를 꼭 암실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작품 속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시고 네네. 지금 이번에는 디지털 프린트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섞여 있죠. 섞여 어느 정도 이제 있었어요. 2000년 넘어들면서 네.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가 되니까 백 사진인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필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흑백이나 칼라나 디지털로도 점점 전환이 되는 상황이긴 하죠. 사진 작가한테는 이 카메라의 변천사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작품의 변천사겠어요. 네네.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10여 대가 넘긴 하는데 그러시겠죠. 제일 핸디캡이 디지털이 처음 나왔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2000년대 초반에 네. 디지털이 모든 걸 바꿀 것 같아서 네. 그때 이제 새로운 카메라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받고 네. 필름을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잠깐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 나온 디지털 카메라를 찍은 거는 지금 핸드폰보다도 훨씬 작은 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를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게 제일 요번에 지나고 아쉬움이. 나서 정리하다 보니까 핸드폰보다도 못한 파일을 남기게 돼서 그때 시기가 제일 아쉽죠. 아쉬우시군요. 요즘 이제 사진 컬렉터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네, 보통 있죠. 뭐 5개다, 10개다 네, 이제 작품마다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필름이 판화 같은 경우는 파기를 하거든요. 네네. 사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진은 파기까지는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워서. 그냥 더 이상 뭐 양심대로 하지를 말아야죠. 네네. 근데 뭐 어느 경우라도 또 다시 뭐가 필요할 경우도 전시나 있고 뭐 이런 예를 걸 들면 또 위해서. 소장한 분도 네. 이사를 하다 떨어뜨렸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다시 해주려면 필름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면 필름을 파기한다는 거는 너무 불행한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갖고 계시고 예. 작가님 컬렉팅 하시는 거 보면은 절대 못 버리시죠. 네. 본인 작품을 필름조차도 어떻게 버리세요? 버릴 네. 수가 없죠. 제가 작품 절대 못 용납이 버리시죠. 안 되죠. 그럼 가장 큰 보물이신데 이 전시 항해가 네. 기점이 돼서 어떤 게 달라질 것 같다. 제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살아온 나름의 개인사를 다시 네. 돌아보게 되고 네. 앞으로 어디를 어떻게 더 향해야 될지 고민을 더 하게 되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네. 마냥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사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충분히 미처 정리를 못한 경우도 많이 또 알게 됐어요. 네. 뭐 어떤 경우는 사실 필름을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찍는데 네. 그걸 다 인화해서 작품을 만들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작업은 조금 더 마무리를 해서 하나의 시리즈 완결성을 있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마지막 엔딩이 오픈 엔딩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도시 스냅이라는 시리즈도 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진의 하나의 기본인 거고 네. 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찍은 작품으로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창구로서 네네. 또 사진작가로 항상 눈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뭐를 내가 보고 있는지 하나의 그 렌즈로 연습을 하는 느낌? 항상 눈을 훈련을 시키고 쉬지 않고 네.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게임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거는 이 인코그니터 시리즈를 뭔가 1, 2년 내에 일단 한 번은 좀 펼쳐보시고 그리고 책으로 아니면 전시로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이 시리즈가 그 작가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네. 전시로 펼치지는 않으셨지만 계속 꾸준히 해왔던 네, 이방인 시리즈이신 그렇죠. 거죠? 2019년에 한미사진미술관에서 네. 일부 보여주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서막이라고 하고 요번에 약간 중편 조금 더 1, 2년 지나면서 네. 이 시리즈도 한 번에 시리즈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 작가님의 어떤 성숙한 눈으로 본 어떤 사회상이 예, 어떤 예. 것들이 담길까, 예, 예. 작가님이 시선이 어떤 걸 담아낼까가 저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네. 됩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작가님 이 지금 사진 작가가 되게 된 네. 본인의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 운명의 주사위는 네. 이때야. 한순간을 꼽는다는 그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독일에서 물론 공부를 하면서 사진을 접하게 됐고 네. 아마도 작업을 하면서 그림 회화하는 수업도 있고 판화도 있고 뭐 네. 사진 클래스도 있고 많은 클래스가 있었는데 네. 과목 선생님이 교수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신 게 그때 아 그래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스승님의 네, 교수님이 칭찬도 했고요. 저는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그 매력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뭐 수집하는 게 제 모든 그 취미와 네. 모든 거의 시작이듯이 이미지를 채취하는 게 일종의 이미지 수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풍경, 뭐 멋진 사람, 모든 거든지 카메라에 제가 담아놓으면 그게 필름에 담기고 그게 내게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그 수집의 느낌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고 아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뭐든지 내게 되는구나. 그 영혼을 내가 훔치는구나. 그리고 그게 너무 내 마음에 들게 작품으로 완성이 될 때는 사진은 길어에서 찍으면 두 번 다시 똑같은 건 재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로 이거를 이 순간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과 묘한 그 분위기를 잡아냈다 하는 그 희열이 나를 이게 몇십 년을 끊이지 않게 계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놈의 내 운명이야 이렇게 좀 한탄하진 않으셨는지 그 모르겠어요. 이상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제일 세상을 제가 바라보고 내가 글로 쓸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시각 언어로 보여주면 거기에 감동을 하는 친구들, 교수님들, 네. 관람자들 이런 네. 분들이 생기는 것이 네. 저한테는 행복한 거죠. 그렇군요. 이 전시에 좀 흥미로웠던 것이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네, 좀 네. 모티브를 가져와가지고 네. 작가님을 이제 산티아고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네, 산티아고가 꿈을 찾아서 가는 네, 네. 여정에 비유해서 이제 항해라는 지금 네, 전시가 네. 나왔는데 저한테도 연금술사가 인생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비유해서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게 네. 산티아고에게는 네. 그 멜키세덱이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네. 그 멘토 때문에 이제 꿈을 찾아서 자기의 가진 양을 다 지금 팔아버리고 나서게 되는데 작가님께 멜키세덱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그 안드레 겔프케라고 예. 그 독일에서 있을 때 제가 평소에 서점에서 너무 감동을 받은 작가한테 느닷없이 연락을 했어요. 아까 유럽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 찍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나의 길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서 모르는데 전화를 하게 됐어요. 모르는 네,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아. 근데 그분이 아 그래 그럼 와서 한번 네 작품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가서 보여줬더니 네. 스트리트 포토를 보면서 잘 찍긴 했지만 유럽에 사는 사람이 찍었는지 너처럼 이렇게 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이 찍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한국에서 온 너의 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너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찍으려고 애를 썼던 완벽한 구도와 완벽한 색깔을 까티에브레송처럼 찍으려는 했던 거를 오히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나를 돌아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한국에서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렇게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저한테는 아마 하나의 큰 계시를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만의 세계 네, 그리고 네. 어떤 정체성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된 네.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마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용기를 내서 네. 전화를 안 했다면 전혀 열리지 않았을 문인 거예요. 이게 그 전화가 정말 인생에 너무 중요한 도전이었네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저한테 됐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용기를 내셔가지고 두드려야 열릴 됩니다. 것이다. 작가님한테 그 내려놓은 건 뭘까? 산티아고에는 양을 다 내려. 양치기한테 양은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네. 작가님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뭐 선택하신 다른 것 같아요. 거보다 그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답게만 찍으려는 거를 내려놓게 된 거죠. 물론 그것도 찍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위해서, 잡지를 위해서, 뭐 카렌다를 위해서 제가 아름다운 걸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런 기술은 제가 습득했지만 네. 그것만을 제 작업의 메인으로 삼지 않게 된 거는 확실히 제가 그거는 내려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그게 정말 큰 걸 내려놓으신 거지만 네.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가 크게 내려놨다고 생각하냐면은 네.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내려놓으셨죠. 아니 아버지가 그렇죠. 반대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예술가의 길을 그렇죠. 못 가게 하셔서 제가 경영학과를 네, 가신 네. 거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주재원으로 또 네, 가신 게 이제 거기에 눌러 네. 앉게 되신 건데 앞으로 먹고 살 게 하나도 걱정이 없는 그런 탄탄한 삶이었을 건데 네. 아니 그걸 내려놓고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내려놓음이라면은 그게 내려놓으신 거죠 사실. 이미 나한테 주어진 어떤 평탄한 고속도로를 갈 수 네, 네. 있는 직업과 네. 또 학벌과 그렇죠. 모든 남의 기대하는 거를 일단은 포기한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있을 때 네.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아, 나 이제 포니 자동차를 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매일 가방 메고 네. 뭐 촬영 도구 들고 아주 힘들게 학교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네. 친구들이 포니 샀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과연 옳게 하는 건지 회의도 많이 했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때는 나이도 이제 꽤 성인이 되셔서 그럼 이제 직장도 가져야 되고 예. 뭔가 32. 죄송합니다. 그렇죠. 32이셨죠. 간게 32, 20. 33.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사회생활을 해야 네.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작품 팔아서 불가능했죠. 돈이 있을 수도 없고 네. 하니까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시기긴 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요. 또 작가로서 인정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네. 85년에 귀국했는데 아마 올림픽 될 때까지 한 3년 정도가 제일 갈등의 시기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열심히 카메라 2대를 메고 흑백 필름 하나, 칼라 슬라이더 하나 2대를 메고 다녔죠. 그 열심히 도시는 그렇게 찍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퍼포먼스처럼 갈등하는 내 모습을 기록도 하고 했던 게 바로 나한테는 그런 일종의 해소, 어떻게 보면 나를 용기를 더 북돋으려고 채찍질을 하는 일종의 나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시장도 없는데 네. 사진 예술가로 살려고 그러고 맨날 길을 쏘다니신 거예요. 네. 엄청난 도전과 모험의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작가님께서 사실은 구본창 작가 하면은 또 이 상업 사진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다른 분들이 많으신데 앞서 보신 것처럼 영화 포스터도 많이 찍고 네, 광고도 찍으셨잖아요. 네. 그때 같이 작업하셨던 우리 이경민 그러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하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작가님이 오셨는데 네네. 다른 사진 작가님보다 엄청 길게 찍는데요. 그 완벽한 걸 엄청 길게 찍어가지고 스태프들이 다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네네. 작가님 혼자 안 쉰대요. 작가님 혼자 바닷가의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또 다 찍고 계시대요. 그리고 나중에 작가님 작품이 온 거를 보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다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님을 다 같이 작업하고 싶어서 항상 러브콜을 보냈는데 작가님이 작품을 많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기에 딱 먹고 살 것만 하시고 예술 작품 하셨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저도 잘 기억하고 아마 다른 옆에 스태프들이 왜 이렇게 안 끝나 그렇게 할 거예요. 보통 뭐 어떤 씬을 찍을 때 뭐 한 10컷 찍으면 될 텐데 거의 100컷 이상으로 그러셨구나. 숨죽이고 기다릴 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저는 모델이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잠깐 휴식을 할 때도 주변에 뭐 재미있는 소재가 있거나 그러면
한눈 팔지 않고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정말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 하나의 일화를 가지고도 짐작이 됐습니다. 예. 앞서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계기가 된 작품을 수음이라는 네, 작품 시리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생명이 꺼져가는 예, 그 예. 순간을 촬영하셨잖아요. 그 작품을 전시를 하셨을 때 엄청나게 파장이 컸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파장이 컸는지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소재를 다루는 사람도 네. 없어서 네. 좀 놀랍기도 했고 네. 또 가족들도 아버님의 얼굴을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 좀 굉장히 불편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중도 듣고 형한테 그렇긴 했지만 그게 아버님의 모습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서서히 말년에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를 작가로서 꼭 기록을 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셔터를 눌렀고 그런 시리즈를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주변에 눈총이 있었지만 전시를 하게 됐죠. 내 가족들이 눈총을 줬다. 네, 그거 네.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네. 아버님께도 죄송한 마음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아마 이제는 아버님도 이해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뒤에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제 새로운 생각, 네, 네. 그 작가님의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 연결어 나가면서 아주 네, 조용한 네. 정물 사진, 이런 사진의 네, 계기가 네. 된 사진들이 쭉 펼쳐지는데 모란디라는 작가도 얘기했지만은 네. 작가님이 혹시 멘토로 삼고 있는 네. 어떤 회화 작가라든가 아, 공부를 좀 특별히 연구하신 작가가 있으신가요? 저도 뭐 많은 작가들 좋아하죠. 네, 말씀하신 모란디도 평생 이렇게 풍경을 그려도 자기 스타일의 나지막한 그 네. 주변의 언덕이나 집들을 그렸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태도라든가 대상을 보는 눈을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예. 또 사진 작가 중엔 어빙 펜이라고 인물 사진도 잘 찍고 이런 정물을 잘 찍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눈 그런 것도 저 굉장히 항상 일이 잘 안 풀리고 네. 답답할 때 그분의 작업을 보고 영감을 받기도 하죠. 저는 그 오드리 헵번 찍은 필립 할스만 필립 작가님 할스만도. 사진, 예, 예. 그래서 그 포스터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요. 집에 항상 제 대단하죠. 뒤에 이제 걸어놓고 예, 그랬습니다. 작가님한테, 작가님 기획자기도 하시니까 인생 작품을 좀 이렇게 5개를 꼽아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신다면 어떤 작품들을 꼽으실지 궁금해요. 어렵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정물만으로 네. 한번 전시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아. 정물이라 그러면 죽어있는 대상이긴 네. 한데 죽어있는 대상을 어떻게 살아있는 듯하게 어떻게 얘가 숨쉬는 듯하게 네. 할 수 있나 하는 게 제가 항상 노력하는 최근의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물로 된 작업들만 5개를 모아서 딱 뭐 지금 손을 꼽을 수 없지만 네. 정물로 된 전시만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가님하고 통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작가님을 조명한다면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네네. 그 정물이 네, 구본창 작가님의 지금까지 어떤 세계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물의 시간성을 많이 담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간성을 담은 정물이라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게도 느껴졌고 다른 작품들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네, 작가님만의 어떤 세계가 오롯이 담겨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제가 찍은 정물은 여기 조선 백자도 그렇고 네. 조선 백자는 100년, 200년, 300년 동안에 네.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담긴 거는 뭐든지 대체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네, 사진 작가로. 네. 그래서 이 조선 백자를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무리 현대 작가가 다랑아리를 비슷하게 잘 만들어도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도자기를 대적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는...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전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지금 이 조선 백자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네네. 누군가가 이것을 아끼고 그렇죠. 보존하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게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은 아이들이 네, 지금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뭔가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그게 인간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세월이 흐른 이 세월의 때를 새로운 어떤 대상물이 대체할 수가 없고 각각의 이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각각의 그 개인사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면 사람 얼굴, 아니면 이런 대상물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도전인 거예요. 네. 어떤 배경에 어떻게 놓고 찍으면 내가 이걸 살려낼 수 있을까? 일종의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도 행복해지는 거죠. 저도 오늘부로 오래된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오랫동안 또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사진의 미학은 뭘까요? 이건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있어야지 그렇죠. 찍으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상을 찍지 못하네요. 네, 물론 뭐 만들고 뭔가 요새는 포토샵이니 뭐 콜라주도 많이 하고 네네. 하지만 제일 기본은 현실에 있는 거를 찍어서 그걸로 만들기 때문에 네. 사진은 결국은 현실을 어떻게 잘 보고 캐치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도 인스타그램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놀란 게 어, 보통 이런 사진 작가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다 아주 무거운 카메라에 아, 큰 렌즈를 딱 들고 쫙 이런 거 멋있게 묻습니다. 네네. 근데 저 작가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가 프로필 사진이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느 찰나에 네. 좋은 장면을 만나면 스마트폰도 내 눈을 대체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대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무기인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은 꼰대가 아니시라니까요. 고맙습니다. 아니 괜히 젊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많은 사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그 뭐랄까 굉장히 변형해 갖고 아주 최고로 이쁜 모습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뭐 각각 본인의 취향이기 네,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즐겨하는 이유가 내가 몰랐던 거를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고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혼자서 찾으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를 취미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열렬하게 자기 거를 또 맞습니다. 열심히 한 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참 대단하다. 나도 접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걸 배우고 자극도 받고 그런 도구로서는 다양한 정보를 백과사전처럼 찾을 수 있어서 네. 난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잠깐 야. 어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앉아 네, 있으면 네. 열심히 그걸 보세요? 보고, 인스타? 보고 기록을 하고 네. 꼭 캡처해가지고 예.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뭐 사진 예술의 이제 선구자시기도 하지만 또 기획자로서도 네.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진 예술이라든가 해외 네. 사진 예술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최근에는 우리 뭐 한국의 문화가 네. 전 세계에 많이 인기가 올라갔죠. 네. 영화니 뭐 또 음식 네. 또 K-팝 해가지고 네, 그런 여파로 아마 한국 미술도 점차적으로 해외에서 전시가 많아졌다고 그러죠. 요새 네, 네. 미국에서도 예. 그렇더라도 필라델피아 박물관에서도 사진도 현대 미술하고 같이 네. 몇 작가가 같이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국 사진도 미술에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해외에 소개되는 일은 많이 있긴 한데 네. 뭐 좀 아쉬운 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에 사진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미술 쪽의 입장에서의 또 사진, 네. 또 사진의 입장에서 보는 또 사진의 역사와 한국의 사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더 사진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한국 사진도 많이 소개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네. 요즘 1인 1카메라 하는 시대다 네, 보니까 사진이 예술인가? 나도 다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는 네, 분들도 그렇게 많으실 됐죠. 건데 이 항해 전시에 오시면 네. 우리 구본창 작가님의 인생이 사진이 예술이라는 거를 다 증명해온 세월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희 오유경 TV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네. 좀 사진 예술을 좀 새롭게 보고 사랑해달라는 덕담을 좀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주얼 시대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다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네. 한 장의 멋진 사진은 누구나 잘 찍을 수 있죠. 네. 근데 작가가 되려면 사실 좀 더 소위 시리즈라고 찍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우연히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큰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긴 한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려면 평소에 예술을 애호하는 분들도 네. 사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진 작가가 따로 있다는 걸 느끼시고 네. 작가들 전시나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책도 많이 구경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진 작가를 많이 힘을 실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트러버들 많으신데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 전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그렇죠.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구본창의 회고전 항해의 시작이 어떤 바닷가 앞에 앉아있는 작가님의 뒷모습에서 시작을 네, 했고요. 지금 현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주 크게 걸려있는 네, 네. 부분은 어떤 소년인 듯한 네, 네, 친구가 맞습니다. 이제 무트로 올라오는 네, 네.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그 로비에 있는 큰 사진도 네. 결국은 처음 시작하는 느낌으로 찍은 거예요. 아, 87년이에요. 그 무트로 막 올라오는 소년이 네. 꼭 미지의 세계에 내가 도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찍었어요. 거군요. 네. 근데 뭐 그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거는 그 87년이나 아니면 72년 남해 바다에 앉아 있을 때나 지금 2024년에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똑같이 저는 그 무트로 올라오는 기분으로 네. 계속 도전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구본창 작가님의 항해에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